도함수의 활용 세 번째 하고 있는 중. 활용 3, 세 번째 하고 있는 중. 자, 이번에는 이제 15번 이후인데요. 네, 근의 추론, 뭐 별거 아니고, 롤의 정리와 평균값의 정리가 이제 포함된, 그러니까, 사이값의 정리, 롤의 정리, 평균값의 정리. 이거는, 그냥 그거 한 문제만 딱 이렇게 내는 경우는 없어. 사실 문제로의 가치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 평균값의 정리라는 게. 또는 사이값의 정리라는 게. 그래서 보통 형식이 이제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에 흘러가는 와중에 그 중에 하나의 사이값의 정리를 쓰거나 그 중에 하나의 평균값의 정리를 쓰거나 또 평균값의 정리 문제처럼 보이나 그걸 안 쓰고 그냥 상식적인 어떤 참과 거짓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한 그런 단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혹여나 잊어버렸을까봐 한 번만 정리하고 지나가자면 우리가 네 가지 정리를 배워요. 사실은 최소의 정리, 그리고 사이값, 중간값의 정리. 너희한테 사이값의 정리가 익숙하냐? 중간값의 정리가 익숙하냐? 사이값이 익숙하지. 내가 배울 땐 중간값이었어. 요거 두 개는 연속 만 전제가 돼 있으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롤의 정리, 평균값의 정리, 요 두 개는 연속에다가 미분 가능이라는 게 조건이 추가가 되면 이제 성립하는 정리였어요. 정리니까 이제 참인 명제일 테고, 참인 명제는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상식적으로 참이야. 그래서 실제 문제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바로 저 최대 최소의 정리와 롤의 정리. 이건 실제로는 거의 적용을 안 해요. 최대 최소의 정리가 뭐냐? 연속함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닫힌 구간에서 끊어놓으면 요 안에 반드시 최대값과 반드시 최소값이 있다는 거야. 뭐 어디다 쓰겠어 이거를. 뭐 존재성의 여부를 문제로 낼 수는 없잖아. 롤의 정리는 다른 의미에서 안 쓰는데 뭐냐면 평균값의 정리에 이미 편입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롤의 정리를 별도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평균값의 정리가 롤의 정리까지 커버를 해주니까. 그래서 정작 이제 문제풀이에 사용하는 것은 요 두 녀석인데, 사이값의 정리와 평균값의 정리인데, 너희 보고 달달달달 외우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지.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결론적으로 어떻단 말이냐, 내지는 주로 이럴 때 사용한다 정도의 용처, 그 정도만 알면 된다 그랬어요. 사이값의 정리는 주로 사용하는 용처는 연속인 어떤 애가 있는데, 내가 정한 알파라는 자리에서 양수의 함수값을 가졌다. 내가 정한 베타라는 알파보다 큰 어떤 위치에 베타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서 음의 함수값을 갖더라. 근데 이 함수가 연속함수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노력으로 얘를 여기까지 보내도 반드시 X축을 한 번은 잘라낸다. 한 번은 잘라낸다. 요 자리가 fx를 0으로 만드는 키이기 때문에 요 녀석을 우리가 저 방정식의 근 또는 해라고 부른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정한 구간 안에 해가 적어도 하나 있음을 보일 때 쓰는 게 사이값의 정리다라고 했어요. 넣어서 두 개가 부호가 다르다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왜 적어도 하나라는 말을 쓰느냐? 얘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요. 몇 개를 연달아 가질지는 잘 모르겠으나, 최소한 한 번은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 평균값의 정리는 그에 비해 이제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시작한 애가 여기까지 가는데,
부드럽게 이어져서 갔다면 이 두 녀석을 연결해 시작과 끝을 연결한 직선의 평균값 이름이 평균 변화율, 다른 말로 기울기. 기울기. 쉬운 말로 기울기. 요 기울기와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얘는 어렵게 내면 조금 어렵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쉽게 증명할 수 없는 어떤 내용에 대해 증명의 툴을 제공하기도 하는 조금은 고난도의 아이인데 실제로 고등학생에게 이걸 고난도 문제를 사용하게 내느냐, 그렇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가볍게 그냥 쓰면 된다. 얘를 한마디로 대체하면 된다.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하면 B-A 분의 FB-FA라는 애를 너희가 사용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얘 연속이야? 얘 미분 가능이야? 그럼 얘를 F'C로 대체해도 돼. 이런 말이야. F'C로 대체해도 돼. 근데 선생님 갑자기 C가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면 그 C는 A와 B 사이에 어디라도 있는 값. 이렇게. 어디라도 있는 값. 이게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될 롤의 정리와 평균값의 정리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뭐 이거 이제 살짝만 읽어보면 fx가 누가 봐도 다항함수, 그죠? 3차의 다항함수, gx가 누가 봐도 2차의 다항함수. 그러니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것에 대해 아무도 반기를 들 수 없는 내용이고요. 이 그래프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남을 증명한 것이다. 얘하고 한 점에서만 만난대.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0에서 1 사이에서 그러한데 라고 하면 두 함수를 뺀 방정식에서 만약 이게 0이 되는 값이 나오면 둘을 만난다라고 할 텐데 그 값을 hx라고 한 다음에 h에 0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 음수가 나와요. h에 1을 넣어보면 양수가 나와요. 그래서 둘을 곱하면 음수가 돼요. 따라서 중간값의 정리에 대해 옛날 책인 거 알겠지? 사이값의 정리에 의하여 h equal 0은 0에서 1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여기서 이제 일단 근을 갖는다. 한번 만난다에 대한 증명.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증명은 뭐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h'(x) 이걸 미분해서 뭐 판별식을 쓰든 완전제곱식을 만들든 해보면 그 녀석이 항상 0보다 큼을 볼 수 있고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hx가 증가함수라는 걸 말하니까 증가하던 애가 0에서 1 사이에 근을 한 개 가졌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증가인데. 증가하던 애가 아이쿠야. 버튼을 맨날 까먹어요. 얘인가? 뭐지? 얘인가? 그것도 아니고. 내가 그때 뭐 해놨는데? 모르겠다. 좌우지간. 좌우지간.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0에서 1 사이에 근을 가졌다라고 하면 유일한 근이다 라는 증명이라는 뜻이에요. 한참 뭐 논술, 통합 논술 이런 게 이제 나올 때 중요시 하던 그런 문제고요. 이제 빨리빨리 갈게요. 좀 전에도 fx와 gx가 만나네 안 만나네 뭐 기울기가 어떻네 했는데 이 속도가 속도까지 포함해서 방구등식 할 때 이 두 함수를 빼는 식 이렇게 대놓고 hx는 fx-gx이다 라고 해주지 않아도 너희가 저렇게 빼야 될 일이 종종 있으니 익숙해져 놔라 라고 제가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살짝만 봐봐. 살짝만 보면
hx는 어떠어떠하다. hb가 0이면 hx는 x 이퀄 0는 어떠어떠하다. 그리고 h베타 마이너스 h알파가 어떠어떠하다. 지금 다 h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 fx와 gx가 빠진 차의 함수를 다룰 거거든. 근데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게 뭐냐면 f'x와 g'x가 한 판 안에 그려진 이 녀석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h를 다룰 사람이 h'을 들고 있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지. 이렇게요. h'은 바로 f'에서 g'을 뺀 값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아니라 자 이렇게 x축을 긋고는 우리 차의 그래프 내가 맨날 하던지 기억나죠? 예, 요렇게 하면 f'이 위, g'이 아래에 있을 때는 요 간격의 짝대기가 플러스로 나타나게 된다. 예, 따라서 y축을 기준으로 요렇게 내려오다가 순간 0이 되는데 그 0이 어디냐면 바로 A라는 거예요. A는 F'의 높이와 G'의 높이가 같으니까요. 여기가 A,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뚫고 올라간다. 여기가 어디냐면 B, 이런 얘기예요. 다소 과장을 했지만 어쨌든 여기 나오는 요 짝대기들, 이 간격의 그래프가 그대로 마이너스 값으로 여기 가서 달라붙게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그려놓은 이 녀석이 H'X고요. 살짝 꺼림직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이런 짓 잘 안 하거든요. 이런 짓 잘 안 하는데 이거 왜 줬을까를 의심하며 그래 네가 얘를 2, 얘를 7이라고 썼다면 나는 여기를 5라고 쓸 거야. 이렇게. (7과 2를 뺀 7과 2의 간격에 해당하는 숫자인 5라고 여기다 써 놓을 거야. 이 정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게 H'X가 됐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3차 모양의 HX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둘러봐요. 뭘 둘러보냐면 여기서 이제 H의 함수값에 대한 언급이 한 개만 있으면 우리는 X축을 그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Y축밖에 못 긋는 상태고요. Y축에 대하여 여기가 X 이퀄 A이다, 여기가 X 이퀄 B이다, 이거밖에 안 되고 X축은 못 긋는 상태예요. 추가 조건이 있으면 되는데 없네요. 그럼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 기억 니은데 이거 가정에서 뭔 짓을 하겠지. 기억번 hx는 x 이퀄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맞는 얘기고요. 그림에 보시다시피 여기서 극대. 거봐, 니은번에서 가정해 주잖아. hb가 0이면 그러니까 니은번에만 성립하게 되는 x축이 요렇게라는 겁니다. 이 니은에 해당하는 가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hx 이퀄 0, 즉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자리는 총 몇 개냐? 2개이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예, 이렇게 해서 2개이다. 니은도 맞는 얘기죠. 이게 사실 여기까지는 별거 아닐 테고 아마 디귿번이 뭔가 노림수가 있을 텐데 디귿번 한번 읽어보면 0과 B 사이에 있는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는 알파 베타를 2개의 숫자를 임의로 잡아서 H 베타 마이너스 H 알파가 5배 한 베타 마이너스 알파보다 작다라고 주장할 테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 지금 함수값 하나도 모르는데 실제로 X축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이렇게 숫자 2개를
비교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선 연상을 해야죠. 연상.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플러스 값이고요. 이게 이쪽으로 내려간다 해서 부등호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H 베타 마이너스 H 알파라는 애를 연상을 해야 된다고요. 연상. 이 5보다 항상 작다 이런 주장인데 결론적으로 이거 맞는 얘기고요. 예, 그게 이제 맞다는 얘기를 상식적으로 그냥 해도 좋은데 5 하니까 아까 숫자 5 만들어 놨던 애가 하나 떠오르지 않냐? 요거요. 이 5와 관련이 있겠구나 라는 발상을 하시면 여기서 이제 평균값의 정리를 쓰는 겁니다. 0과 B 사이에 있는 어떤 임의의 두 알파 베타에 대해서도 다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알파와 베타의 간격을 무지막지하게 줄인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느 정도로 줄이냐면 자기 사이에다가 실수 딱 하나 끼워 넣는 정도의 사이. 애초에 말이 안 되지. 실수 하나를 끼워 넣는다는 게. 근데 하여튼 그 정도 얇기로 잡으면 얘를 H 프라임 C로 대체해도 된다.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로 봐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얘의 주장은 0에서 B 사이에 있는 어떤 C, 0에서 B 사이에 있는 어떤 C는 접선의 기울기가 절대로 5를 넘을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맞죠? 왜냐? 여기 보세요. 이 값이 5잖아요. 그러면 0에서 B 사이에 있는 이 H'의 값들 중 5보다 높은 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H'이 가지는 의미, 도함수는 정우야 뭐라고 그랬어? 도함수 뭐라고 그랬어? 도함수가 뭐야? 접선의 기울기의 함수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5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x = 0에서 이 hx의 접선의 기울기가 5란 뜻이에요. 어? 그리고는 지금부터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접선을 차곡차곡 그리는데 차곡차곡 접선을 그리는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과연 5보다 큰 아이가 있겠는가를 확인해 봐도 돼요. 있을 수가 없죠. 예, 얘가 제일 크고 그거보다 작아져서 0이 됐다가 여기 한동안은 음수였다가 음에서 0 되면서 끝나요. 그러니 예, 디귿번도 옳은 얘기다.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있었으면 문제가 되게 쉽게 풀리는 겁니다. 하나는 이 차의 그래프, 차의 도함수, 차의 원함수를 내가 손쉽게 그릴 수 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디귿번에서 평균값의 정리를 떠올릴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있으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얘는 딱히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요. 이건 사실은 뭐 예. 이런 거 힘들어하니까 이런 거나 자, 살다 보면 만나는 애 중에 a 플러스 x 이퀄 fa 마이너스 x나 또는 살다 보면 6 마이너스 x 이퀄 fx라거나 이런 애들을 이제 종종 봐요. 이건 꽤 많이 봐요. 그래서 이건 x 이퀄 a 대칭 상태라는 뜻이다. 이거는 x 이퀄 3 대칭 상태라는 뜻이다. 이렇게 읽어달라고 저 옆에다 써놨죠. 근데 이제 잘 못 보는 애 중에 하나가 숫자 4-fx 이런 거예요. 4-fx 또는 2b-fx 이런 꼴. 이런 꼴은 얘는 이제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명령. 이 아이는 어떤 명령이냐면 fx를 y는 b
대칭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여기서 y는 b라고 하는 건 이 앞에 있는 상수의 절반을 뜻하는 건데, 절반. 그러니까 이 녀석을 해석하면 진이야. 요걸 해석하면 fx를 똑같이 해봐. fx를 fx를 요 숫자를 보면서 그렇지. fx를 y는 2 요 숫자의 절반. 그러니까 이렇게 xy축이 있으면 드드드드드드드드드 y는 2를 그은 다음에 f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 그럼 얘에서 y는 이 꼬챙이를 끼운 다음에 뒤집으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런 명령이에요, 명령. 함수에 내리는 명령. 제발 연습 좀 합시다. 예? 그러니까 y는 6-fx, y는 3-fx 다 있을 수 있는 얘기죠. 다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럼 6에서 fx를 빼라, 3에서 fx를 빼라, 아니면 fx에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더하기 3을 해라. 그건 그냥 수치고 이걸 명령으로 인식을 하면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었어. 그럼 내가 얘를 딱 만났다. 이게 fx야. 그러면 거기다 무슨 짓을 하냐면 y는 3을 찾아가지고 딱 찾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꼬챙이를 딱 끼우고 돌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이 파란색 그래프가 바로 y는 6-fx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돌린다, 뒤집는다라는 개념이 x축을 기준으로만 뒤집거나 y축을 기준으로만 이렇게 돌리려고 했었는데 그걸 내가 원하는 자리에다 꼬챙이를 끼워서 180도 돌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 숫자를 파악할 수 있으면. 알겠어요? 3-는 2분의 3 대칭시키면 돼요. 2분의 3. y는 2분의 3. 아이고. 밑밥 까느라 힘들었는데. 이걸 알아들어야만 얘에 대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fx가 있어요. fx가 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9x. 우리랑 그닥 친한 애는 아닌데 대략만 한번 그려봅시다. fx는 일단 뭐 x로 이렇게 묶이면서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9가 되는 녀석이고요. 예상해 보건대 이 녀석의 판별식이 아주 손쉽게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x축과 3번 만나는 극대극소 모두 갖는 그런 3차 함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정우야 집중해야 돼. 너한테 지금 중요한 건 필기가 아니야. 필기할 필요도 없어. 영상이 남는데. 그냥 집중해야 돼. 나랑 같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싶은지를 네가 알면서 같이 가야지. 3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9요. 요거 보면은 뭔가 의도가 좀 있는 숫자 배치 같기는 해요. 미분을 했더니 도함수가 인수분해돼요.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1로. 따라서 f 마이너스 3이 극대값이고요. f1이 극소값일 거다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죠. 원래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구하는 건데 지금은 그냥 구하고 들어가 볼게요. 극대값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얼마냐면 27이에요. 그리고 극소값 1 집어넣으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5예요.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대강이라도 좀 알고 그려보려고 했냐면
이 극대화 극소의 높낮이라든지 y축과의 위치라든지 이런 걸 대충은 알아야 지금 이 gx의 꼬라지를 보니 명령어가 어떻게 되냐면요. 정우야 집중. 여기 좀. gx는 a의 왼쪽에서 그대로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내가 A라는 선을 이렇게 딱 정하면 A가 어딜지 모르겠지만 여기든 선을 정하면 그거의 왼쪽으로는 안 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그리고 A의 오른쪽은 t-fx 그러니까 y 이퀄 2분의 t 대칭 시킨 그래프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가지 요소가 더 생기는데 잘 보세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 a를 갖다 놨다. 여기쯤 합시다. 여기다가 A를 갖다 놨다 라고 하면 이쪽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고 이 오른쪽은 어떡하냐? 다시 등장해야 되는 또 2분의 t. 그럼 2분의 t 어딘지 모르잖아. 그러면 이걸 A라고 하고 이거를 2분의 t라고 해볼까요? 이거 좀 낮게 해볼까? 요거를 2분의 t라고 해봅시다. 2분의 t. 이건 a. 그러면 요 딱 잘라가지고 여기를 이 그래프를 이 꼬챙이로 끼운 다음 돌리는 거예요. 180도를. 그러면 어디로 가나 보세요. 어디로 가요? 요 높이가 얘에 대한 대칭으로 온 다음에 살짝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서도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요 점은 반드시 같이 공유를 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 그리고는 이거는 이렇게 다 지워줘야 맞습니다. 이렇게. 이 빨간색 선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gx라는 애가 지금 어떻게 그려진 거야? 빨간색으로 이렇게 됐다가 툭 하고 펴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가 됐어요. 기본적으로 불연속 함수죠. 그죠? 불연속 함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사례를 하나 딱 만들어 보면 바로 야 이거 웬만해서는 다 끊어지겠는데? 라는 느낌? 웬만해선 다 끊어지겠는데? 라는 느낌을 먼저 받으면 그 다음 문장이 읽혀요. 이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게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다가 끼워서 돌리니까 이만큼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2분의 t라는 값이 이 a에서의 함수값과 떨어진 너 보고 웃은 거야 임마. 정우야 지금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 거 같냐면 아침에 우리 아들한테 이따 까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같아. 그냥 막 뭐 하고 놀거든. 막 이렇게 놀면 김현솔 아침에 양치하고 가. 네 양치라는 말이 머릿속에 들어갔을까? 양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했을까? 아니라고 보거든. 그래서 뭐 TV에 나오는 육아법에 남자애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시선을 먼저 뺏고 대갈통을 잡은 다음에 눈을 통해서 뇌수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꽂아 넣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누군가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우가 네가 지금 귀가 들린다는 생각으로 소리가 들리는 게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 안타까워서 그래. 열심히 좀 들어주세요. 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 와 있는데 함수값이 여기에 와 있는데 내가 2분의 t를 여기다가 끼우는 바람에 a도 가정이었고 2분의 t도 가정이잖아요. 근데 a를 정한 자리로부터 2분의 t를 이만큼 띄워서 꽂는 바람에 그 간격만큼 도망을 간 거잖아. 그래서 끊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안 끊어지고 싶었으면 어떻게 했으면 될까? 어떻게 했으면? 야, 이 상태에서 A를 여기로 정했다 치고 이 행동을 했을 때에도 안 끊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2분의 t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돼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에서 잘린 그 함수값 자리와 2분의 t라고 하는 대칭 중심이 떨어져 있는 간격만큼 도망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얘가 끊어지는 이유가. 그러니까 2분의 t의 그 간격을 없애버리면 돼요. 내가 a라고 정한 자리에 함수값에 2분의 t를 갖다 대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려던 애가 그 자리에서 바로 뒤집혀서 요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연속이 됐잖아. 다시 보세요. 이번에는 a를 내가 여기로 해볼게요. 여기로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원래 어떻게 생기네요, 지금. 원래 요렇게 생겼다, 요렇게 올라가는 이 아이였지. 그리고 요거 없고. 자, 이렇게 생겼어요. 너도 사라져. 이게 한 번에 안 사라지는구나. 야, 너도 없어져, 빨리. 여기다 끼웠어요. 그러면 얘가 2분의 t를 또 여기다 끼우잖아, 이렇게. 여기다 끼우면 요만큼의 간격이 생겨서 요만큼을 이렇게 뒤집은 여기서 출발한단 말이야, 함수가. 끊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2분의 t를 어디다 꽂으면 되냐면 여기다 꽂으면 2분의 t를 여기다 꽂으면 돼요. 여기다. 여기다 2분의 t를 꽂고 돌려! 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그러면 붙어서 이동을 하게 되죠. 휴, 알아들으셨나요? 그래서 지금 결론이 뭐냐면 A를 나중에 결정해 볼까?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2분의 t가 어딘가로 결정이 되었다. 2분의 t가 어딘가로, 예를 들어서 여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 라고 하면 A. 그러니까 A라는 건 뭐냐면 그 왼쪽은 그대로 놔두고 오른쪽은 뒤집고 할 그 경계선. 경계선 A는 반드시 어디여야 하냐면 2분의 t와의 교점이어야 하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사례를 보고 이해를 하라는 건데 H0은 3이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때 0이 바로 t 값이에요. t가 0일 때
t가 0일 때 3개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t가 0일 때 3개이다. 그럼 무슨 뜻이냐? t가 0이라는 거는 2분의 t도 0이라는 얘기니까 x축으로 뒤집겠다는 얘기예요. 네? x축으로 뒤집겠다는 얘기인데 그때 내가 a를 어디로 결정해야만 그 뒤집혀도 끊어지지 않는 함수가 나오냐라고 하냐면 여기가 0, 여기가 a, 여기가 a, 여기가 a일 때 그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석하고 나니 별거 아니란 생각 드시나요? 해석하고 나니 2분의 t가 어딘가로 결정이 되면 걔랑 이 fx랑 만나는 자리가 이 gx를 만들기 위해 끊어버리는 그 교점의 자리여야 한다. 그 자리에서 뒤집어야만 얘가 끊어지지 않고 연속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t를 얼마로 해주어야 3개의 a가 유지되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그것은 2분의 t라는 이 가로선이 3점에서 만날 때 a가 3개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에서부터 27 사이에 있을 때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에서 54 사이요. 둘이 빼면 64, 거기서 하나 더 빼면 63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수학나라 말 번역하기. 지금 이런 문제는 난이도가 높아서 번역에 해주는 그 내용조차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내가 천천히 얘기를 한 거고, 이런지를 이제 자주 해보면서 자기 힘으로 해보면서 결국은 너희의 능력으로 이 말을 번역해내고 그래서 요구사항을 알아내고 답을 하면 된다. 이거는 워낙 유명한 문제긴 한데 쉽죠. 그리고 다항함수의 그 인수 개념을 우리가 자주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유명한 문제라서 풀어주려다가 그냥 맡기기로 했어요. 넘어갑시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요거 잠깐만, 이거는 설명 들어가기 전에 여기 오타가 좀 있는데 요거 루트 2로 좀 바꿔주세요. 루트 2. 루트 3이 아니고 루트 2로 좀 고쳐주세요.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3차 함수에서 이렇게 내가 x축을 하나 그어주면 접선으로 극소에서의 접선으로 x축을 하나 그어주면 여기서 이제 이 근과 극대를 가지는 점과의 관계가 뭐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이 중근과 실근 사이에 극대나 극소를 갖게 하는 관계가 2대 1대 2다 아닌데 2대 1이다 뭐 이런 거 이제는 너무 흔해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변곡점이 x축 위에 놓여져 있을 때 근 변곡점에 이 극대나 극소의 위치를 갖게 하는 값과 요 근 사이의 관계, 그게 1대 루트 3이라고 이 건쌤이 이제 요거를 갖다가
복사해서 쓰시다가 이제 실수가 난 건데, 예, 요게 1대 루트 3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4차엔 그런 게 없느냐는 거예요. 4차. 이게 3차라면 4차 함수에는 그런 게 없느냐?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중요하게 암기해 두어야 할 한 가지는 요렇게 삼중근, x축에서 삼중근, 여기 중근인 것처럼 여기 삼중근이 되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극소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4차 함수에 대해서 중근과 실근의 관계가 2대 1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중근과 실근의 관계가 3대 1이다. 요거를 기억해 주면 좋다고 그랬죠. 3대 1이다. 그리고 이제 요거랑 비슷한 내용이 뭐냐면, 요것도 이제 변곡점 중심 대칭을 뜻하는 거였잖아요. 4차 함수도 대칭일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 극소의 높이를 똑같게 만들면, 극소의 높이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딱 W 모양이 돼요. 극소의 높이를 똑같게 하면 이 극대 값을 중심으로 좌우에 완벽한 대칭이 이루어집니다. 그 대칭선상에서 여기를 중근으로 놓았을 때 이 실근과 극소를 갖게 하는 x값 사이의 거리 비율이 고정되어 있는데요. 그 고정된 값이 1대 루트 2라는 거예요. 1대 루트 2. 1대 루트 2. 3차에 대해서 요거 2개, 4차에 대해서 요거 2개 정도만 기억을 해줘도 뭐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는 걸 활용하는 문제.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 테니 힘내보세요. 4차 함수가 있어. 4차 함수가 있고, 이 근을 보시면은 얘가 1, 얘가 A, 얘가 A-1, 얘가 A-2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이.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좀 큰 숫자, 5나 6이나 이쯤 넘어가게 되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 4차 함수 맞아요. K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W 모양이고요. 그런데 바로 첫째 줄 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간다 이래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간다. 이 말은 괄호를 4개 쳐놓고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해버리면 무슨 말이야? 하나 준 거 이란 얘기지. 근데 얘는 반드시 하나 차이씩 나기 때문에 절대 겹칠 수가 없는 근이에요. 그러면 결국 겹칠 가능성은 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가능성이 몇 가지? 진이야,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 아이고, 또 딴 데가 있었지. 다시 주목해서 들어봐. 이 fx가 는영 근으로 따지면 1, a, a-l, l-이 4개의 근을 갖는 4차 함수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가번에 세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어. 세실근. 그러니까 여기 있는 4개의 실근이 사실은 하나씩 겹친다는 소리라고요. 3개의 숫자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 녀석은 A와 A-, A-는 문자라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같을 수가 없는 애란 말이야. 같은 모순이지. A와 A-이 어떻게 같아. 그러니까 결국 겹칠 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경우를 몇 개로 나누면 되겠냐고. A가 1일 때? 끝?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뭔가 동작이란 걸 해야 되잖아. 그 동작을 내가 트리거, 방아쇠 장치라고 하는 거고, 그 방아쇠가 일단 당겨지면
총알은 발사되고 발사된 총알은 다른 외력이 강해지기 전까지 한동안 흘러가요. 그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딱 가번을 읽고 서로 다른 세실근이야? 그러면 겹친다는 얘기인데 얘네 셋은 같을 수가 없는 애니까 A가 1이거나 아니면 이게 1이거나 A가 2이거나 아니면 A가 3이거나로 나눠야겠네.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야겠구나가 이 문제풀이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 A는 1을 집어넣어 보시면요. 1, 0, 아니지, 0, 마이너스 1. 이 근이니까 fx는 실제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k 이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얘는 1, 2, 0, 1, 2, 1, 0 근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fx는 k하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녀석이고 정우야 얘는 k 얘는 3이니까 1, 3, 2, 1 이렇게 겹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봐봐. 그러니까 별도의 노력 없이 뭘 하나 딱 결정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실근 0 실근 마이너스 1 0 1을 관통 스치고 올라가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 2차 함수, 4차 함수 다항식 하는 법은 다 배웠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그럼 이번에는 0에서 관통, 1에서 스치고, 2에서 관통, 0에서 관통, 1에서 스치고, 2에서 관통 이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그림의 디테일을 잘 보시면 제가 두 개의 극소값을 동일하게 그려놨어요. 그 근거는 뭐냐? 바로 실근, 중근, 실근의 간격이 똑같다는 거야. 0에서 1, 1에서 2. 이게 간격이 똑같다는 얘기는 얘가 극대값 대칭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극소도 서로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 녀석은 1, 2, 3 1에서 먼저 한번 스치고 2에서 관통 3에서 관통 이렇게 되는 녀석 여야 된다. 이 세 가지 경우가 전부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건 안 되는구나. 정우야 이유를 말해. 내가 나번의 조건을 읽자마자 이 세 가지 경우를 그려놓고 이쪽 배제, 이쪽 배제했어요. 왜? 값이 부호가 다른 값이 좁하니까. 나번 글 읽고 남을 설득할 수 있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네. 얘가 지금 나한테 제시한 게 뭐죠? 극소 값은 y좌표라고 그랬죠? 곱은 25라고 그랬죠, 얘가? 근데 이거 극소값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극소값은 얼마인지 아는데요? 그러니까 극소값의 곱이 이건 0이라고. 이것도 여기 때문에 극소값의 곱은 0이라고요. 주장할 수가 없는 말이지. 극소값의 곱은 20라는 말이. 진이야 여기까지 납득됐어? 그러면 이 아이의 극소값은 얼마라고도 알 수 있다? 그렇죠. 마이너스 5예요. 왜냐면 두 개의 높이가 똑같을 거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면 자 바로 간다. 바로 이게 마이너스 5다? 그러면 K값 알 수 있어요. K값. 내가 F에다가 지금 얼마를 딱 넣은 다음에 그 녀석을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5다라는 주장을 할 거거든. 네, 그때 원래는 이걸 K 달고 미분해서 0 되는 값을 찾아서 넣어야 하겠지만 여기다 넣을 값이 아까 얘기한 거 1대 루트 2를 유지한다고요. 이게 1대 루트 2.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1이기 때문에 1대 루트 2라고 하면 요 녀석의 간격은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너희한테는 지금 아직 살짝 생소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부터 저 K 값을 구하기 위해 A는 찾았어요. A는 찾았고 K 값을 구하기 위해 F0x라는 애를 다시 만들 건데요. 어떻게 만드냐면 K x 플러스 1 x 제곱 x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5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서영아, 나 지금 뭐 한 거게? 저거를 이동시켰어. 왼쪽으로. 맞아요. 마이너스. 이 철사를 들고 그대로 왼쪽으로 민 거예요, 그냥. 그게 F0x예요. 네, 왼쪽으로 밀었다는 이제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은 건데 그 결과가 이건데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하면 여기 넣는 숫자를 복잡하지 않게 루트 2분의 1만 넣으면 돼서요. 그리고 철사 모양을 유지한 채 밀기 때문에 이 높이가 그대로 밀려서 옆으로 가요. 평행이동으로는 극대극소의 값을 변화시키진 않아요. 이러면 아주 편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K 넣고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아니지 루트 2분의 1 플러스 1 루트 2분의 1의 제곱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얘네들이 또 합차공식이라서 K 곱하기 이거 제곱 빼기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이건 제곱하면 2분의 1 되고 그 결과가 마이너스 5라고 주장을 할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K는 20이었네요. 이때 사용한 기술이 이게 1대 루트 2다 라는 사실이에요. 해석합시다. 뭐 딱 보면 알겠죠. 이제 서로 다른 세 실근 그럴 리 없어요. 서로 다른 세 교점이죠. 세 교점이라면 그래프와 그래프 두 개의 그래프를 이제 다뤄야 되는데 두 개의 그래프를 다뤄야 되는데 이제 옵션이 있다고 그랬죠. 이 형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과 이 중에 일부를 이렇게 넘기거나 한쪽에 상수만 남기고 다 넘기거나. 근데 이게 각각의 절대값 쳐져 있어서 이게 넘어오면 사실은 대책이 안 설 거예요, 이거. 절대값 두 개를 각각의 범위에 따라 풀어야 된다? 그러면 범위가 일단 뭐야? 2차 함수니까 겹쳐보면 6개 범위가 넘잖아요,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상태 그대로가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과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k 더하기 2가 가장 다루기 편한 상태입니다.
각각을 예상해 보면 얘는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2차 함수니까 얼핏 봐도 꼭지점이 음수 쪽으로 내려가 있고 그래서 x축 아래로 내려간 부분을 접어 올리는 그래프인 거고요. 요게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만 눈치가 빠르면 우리가 배운 단계 y는 절대값 x, y는 절대값 x-k, 그 다음이 y는 절대값 x-k 플러스 2 이렇게 추적해 가시면 돼요. 진이야? y는 절대값 x가 어떻게 생기는지? 예, V자 45도, 45도. 예, 지 사이각은 90도예요, 90도. V자 그래프. 그럼 x-k는 k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그 k를 찍고 이렇게 V자를 그리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k 때문에 돌아다닌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이 V자 모양의 철사를 꺾어 놓고 그 철사를 딱 잡은 다음에 이 x축을 레일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밀면 돼요. 그게 절대값 x-k고요. 이게 이제 최종적인 모습일 텐데 그렇다면 그 x축이었던 레일이 y는 2로 올라가 주시면 된다고요. 예. y는 이만큼, 이게 플러스 2 하면 y축 방향이 이만큼 평행이동이니까 위로 이만큼 끌어올려서 이렇게 옆으로 슬라이딩을 하는 V자 모양의 철사. 뭔가 자신감이 솟아오른다, 그지? 이 두 개를 할 수 있으면 얘는 고정돼 있고 얘는 슬라이딩을 하는 놈이니까 이 V자 모양의 철사를 여기다 대고 쫙 밀면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 값을 다 찾아서 더해 달라는 얘기예요. 더해 달라. 그러니까 계산은 나중에 하고 일단 이것만 제대로 해봅시다. 제일 좋은 거는 인마가 인수분해가 돼서 내가 여기와 여기를 아는 건데 그거를 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인수분해 안 되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래도 차선은 택해야지. 차선은 뭘 보면 돼? 뭘 좀 표시를 할까 이거에다 대고. 뭐야? 근 다음은 꼭지점이지. 대칭축이지. 근 다음은 대칭축이지.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대칭축 1은 고정이 된 상태이다. 그리고 1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7 나와요. 마이너스 7. 그러니까 상태가 꽤 가파르게 내려와서 이렇게 꽤 높이 솟았다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래프. 여기 높이가 무려 7. 그리고 여기 가운데 대칭의 중심에 1이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근이 필요하면 나중에 구하자고요. 근의 공식에 넣어버리면 그만인 거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슬라이딩 할 y는 2를 갖다 놓으시고요. 2를 갖다 놓으시고 안 좋네. 어떻게 하지? 요거를 쓸까? 아유, 움직였어야 되는데, 씨. 처음부터 다시야? 처음부터 다시야? 젠장.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거야, 이제. 오케이, 됐어요.
가자. 이리 와. 이제 여기다 대고 여기서부터 지금 이거 몇 개야? 내 말을 이해하고 있다면 진이야. 이 몇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여기 있다면. 에? 이거 무시해야지. 이거 무시하고 이거 일로 무한인 직선이에요. 두 개지, 두 개. 여기 하나, 이거 쭉 올라오다가 저기 하나. 그러니까 두 개. 그러면 하나만 더 있으면 세 개네, 그죠?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가다가 요 순간이에요, 요 순간. 짠, 요거. 이렇게 하면 이쪽은 하나도 안 만나고 올라가다가 하나, 둘, 그리고 셋 이렇게 만나는 거죠. 됐지? 그러면 여기다가 계속 가. 그럼 이렇게 딱 넘어가는 순간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가 될 테고 넷 유지가 되다가 5개 되는 순간이 있나? 하나, 둘, 셋, 넷. 아니네요. 뭐 어떻게 해도 4개네요. 하나, 둘, 셋, 넷. 많이 만나요, 4개. 4개 가다가 또 한 번 3개가 되는 순간이 요 순간. 요 순간. 요쪽으로 접.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K2라고 하고 아까쯤에 이렇게 접할 때의 이 상태를 K1이라고 하면 이제 K1, K2를 구하려는 노력을 시작하면 되지? 그 두 개를 더해야 되니까? 근데 안 할 거예요. K1 더하기 K2는 2입니다. 어차피 합이니까요. 건쌤도 보면 그 해결의 실마리에서 요걸 좀 놓치신 것 같긴 한데 K값을 직접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 보시면 1이라는 대칭선에 대해 오른쪽에 접이고 왼쪽에 접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상황이 정확히 1에 대한 대칭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K1과 1과 K2는 등차 중항의 관계라는 거예요. 등차 중항의 관계.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한 합은 가운데 중항을 2번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하시면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갑자기 이제 수능 레인지로 올라가는 문제가 나왔는데 좀 당혹스럽죠?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 임의의 두 실수. 근데 x1과 x2가 임의의 두 수니까 실수 전체인데 같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x1, x2를 따로 말해줬으니까. 이게 재밌는 건 이 부등식을 똑같이 쓰고 여기도 x, 여기도 x인 경우가 있어요. 그거랑 얘랑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두 문제를 이렇게 같이 놓고 비교를 하면 되게 잘 보이는데 한번 해준 적도 있을 거예요. 내가 설명할 때. 작년에 해준 적이 있죠. 고마워 서영아. 작년에 한 걸 기억해 주는 애가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이때 왜냐면 이 문제로 한 3번 틀려가지고. 뭐 어찌됐건 그걸 기억한다는 게 어디야. 자, 이 부등호는 크다 작다가 아니고 높다와 낮다라고 했는데 높다와 낮다. 의미를 번역하자면 무슨 뜻이 되냐면요. F는 지금 보시면 대충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Y축의 대칭인 4, 2, 0차, 4차, 2차, 0차니까 짝수차만 가지고 있는 어떠한 4차 함수인데요. Y축 대칭 모습일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인데 이 F에다가 내가 x1을 얼마를 넣어도 X값이 어디든 간에 얼마의 높이를 넣어도 그것은
G 값보다 높다의 뜻이에요. G 값보다 높다. 그러니까 G가 어떤 그래프냐 하면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 즉 위로 볼록의 2차 함수란 말이야. 위로 볼록의 2차 함수. 그리고 이건 축도 변하고 꼭지점도 변해서 어디 있을지가 지멋대로인 녀석이에요. 지멋대로인 녀석. 이때 이게 이제 만약에 내가 이런 애를 하나 그려놓고 아까도 이 방법이 있었는데 이런 애를 하나 그려놓고 만약에 이렇게 갖다 놓잖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아씨 에? 좌우지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건 성립해요. fx는 gx보다 높다. 이거는 참이 맞아요. 이 그림은. 근데 이건 참이 아니에요. fx1은 gx2보다 높다. 이거는 거짓이 돼요. 이 둘의 무슨 차이냐? 여기 들어가는 x가 동일한 x값이냐 서로 다른 x값이어도 되냐의 차이죠. 여기다가 x축을 이렇게 갖다 놓고 동일한 x값을 넣으면 마치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레이저를 쏘는 것과 같은데 이 레이저를 이렇게 쏴보시면 어떤 x값에 대해서도 f가 높고 g가 낮아. 이렇게 들어가도 f가 높고 g가 낮아. 이렇게 들어가도 f가 높고 g가 낮아. 그러니까 서로 닿아서 그래프가 교차돼 버리는 일만 없으면 언제나 fx가 gx보다 높은 게 맞아요, 저게. 근데 문제는 이 경우에는 x1과 x2가 서로 달라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x2가 이 녀석이고 그래서 gx2가 여기 있어. gx2가 여기 있고 이렇게 그어서 여기가 x1이라 하면 fx1 어딨냐면 에이씨 다시 확실하게 fx1이 어디냐면 여기 있다. fx1이 라고 하면 fx1의 높이보다 gx2의 높이가 더 높은 거예요. 가로로 비교를 했을 때 y좌표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렇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은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여기다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하나 그어요. 이 가이드라인은 바로 fx의 최소값이죠. 최소값.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릴 gx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gx란 녀석의 위쪽 가이드라인 여기 이게 gx의 최대값인데 최대값인데 얘가 나 이거 재미 붙였어. 얘가 맥시멈 여기 맥시멈 이 라인 이 라인보다 아래는 어디든 상관없고 절대 이 파란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있어야 된다. 선생님, 어. 근데 만약 GX 최고차이 양수였으면 이 문제 성립을 안 하지 아예. 못 만드는 거지. 상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네.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작전은 뭐냐? 첫 번째, fx의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fx의 최소값. 그거는 저 녀석을 미분하면 되죠. f'x를 미분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그래서 4x x제곱 마이너스 1. 딱 봐도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플러스 1이니까 최소값은 바로 f1이에요. 극소값. 그래서 1을 집어넣어 주시면 1, 1,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1 플러스 a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gx의 최대값. 그건 꼭지점이죠. 꼭지점이니까 gx 이퀄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놈이 gx의 최대값 꼭지점 값이에요. 그럼 a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 최소값을 이 최대값이 넘지 못한다 이렇게요. 넘지 못한다. 해주시면 a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방금 전에 이 서로 다른 x1, x2에 대한 버전이었다면 이제 같은 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사실 같은 애가 더 문제 유형으로 많긴 하죠. 요런 거 24번 같은 거는 다 넘겨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얘는 3차 함수의 최소값, 뭐 2차 함수의 최대값 이딴 거 아니에요. 같은 x에 대해서니까 3차 함수의 위로 보글록의 2차 함수가 심지어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돼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되는 거니까 정작 이 두 함수의 차의 그래프를 냈을 때 그 차의 그래프가 교차되는 부분이 없으면 된다라는 거야. 없으면 되고 그 무대가 0에서 2 사이. 0에서 2 사이. 이거는 이 부등식을 풀 때 쓰라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fx-gx를 새로운 함수 hx라고 할 때 그 hx는 x 세제곱 빼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1 마이너스 a 이렇게 생기는데 우리랑 많이 친하다 이거. 이거 없으면 요렇게 되는 녀석이고 여기가 이제 원래 원점이었는데 y축만 그을게요. y축만 긋고 원래 원점이었던 애를 1-a만큼 높이든 낮추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1-a일 거고 그리고 이 높이가 원래 원점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거로부터 마이너스 2만큼 내려온다면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정도 높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x축을 이렇게 적당한 곳에 그을게요. 적당한 곳에 그으면 내가 뭘 할 수 있냐면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여기다가 또 접선을 하나 그어 보시면 0 그리고 꼭지점 극소값을 만드는 x좌표가 1 이 극대점이랑 다시 만나는 x좌표가 2 여기까지도 알 수 있는 애라고. 그리고 굳이 여기 통과하는 데를 알고 싶다면 이건 1대 루트 3 이게 그래프 암기해 놓은 효과지. 그러니까 실상 지금 나의 무대는 이쪽 다 버리시고요. 그리고 이쪽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버리고 요 라인과 요 라인을 지켜서 요 안쪽으로만 쳐다봐라 라는 거예요. 그게 0에서 2 사이라는 뜻입니다. 0에서 2 사이 무대에서 이 그래프가 이 hx라고 하는 그래프가 x축보다 높으면 된다. 알겠어요? 이게 fx-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저 hx라는 애가 fx-gx라고 하면 그 녀석이 x축보다 높이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 바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라는 꼭지점이 0보다 크면 돼요 이런 뜻입니다.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기.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뭔가 내 눈에 보이면 그리고 그려지면 문제가 명쾌하게 들어온단 말이야. 아, 뭘 하란 뜻이구나.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게 보이는구나. 아, 이거 혼자 깨달으면 진짜 좋은데, 정말. 아니, 어느 순간이었어. 나도 어느 순간 이 정석을 뭐 몇 번째 볼 때인지 모르겠으나, 정석을 몇 번째 반복해서 보다가 그 당시는 이 도함수의 활용이 내가 뭐라 그랬어? 한 단원이라고 그랬잖아, 우리 때는. 그래서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단원의 정석 그 책을 딱 펼치면 느낌이 끝나지 않는 터널에 들어가는 느낌이었다고. 뭔가 이렇게 섹션이 갈려서 섹션 넘버 3 그랬으면 넘버 4가 나와야 사람이 희망을 갖잖아. 넘겨도 섹션 4가 안 나와. 계속 내가 도함수의 활용이야. 끝나지 않는 그 터널을 지나다가 내가 어느 순간 샹 이거 그래프인데 얘도 그래프인데 아 이거 그래프만 내 눈앞에 있으면 다 똑같은 질문이구나 라는 걸 딱 빡 온 거야. 빡. 그럼 내가 지금부터 그래프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해야겠다. 그래프를 최대한 많이 외워야겠다. 성질이 있으면 다 골라내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다 일관된 문제처럼 보인다. 26번으로 갈게요. 26번 혼자 풀게 되면 반드시 하게 될 질문 중에 하나라서 자, 봅시다. 가만히 쳐다보면요. 두 개가 꽤 쉬운 도형이에요. x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0과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을 가지면 거꾸로 뒤집힌 W 모양. 이고요. gx라 해봐야 축이 y축에 있는 아래로 볼록에 이차 함수인데 오르락 내리락 하네요.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fx는 이 자리에 가만히 고정되네. 이거는 고정되네. 얘는 이동하는 애. y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애야. 그럼 이 둘 사이에 일어날 일은 fx가 이런 식으로 거꾸로 처박혀서는 고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재미 붙였어. 이 아이가 여기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나보고 뭘 지키라고 하냐면 이걸 절대 부등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얘들아. 부등식으로 처리하려고 그러면 안 돼. fx가 아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아래, gx가 위에, 그리고 그 중간에 정우야, 이게 어떤 직선이야? 완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답이 있다 그랬지. 내가 어떤 직선이야 라고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하라 그랬잖아요. 한 점 찍고 도는 애? 아니면
기울기 고정하고 평행이동하는 애. 그러니까 기울기가 12로 고정된 채 평행이동하는 직선이에요. 평행이동하는 직선.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이런 직선을 하나 갖다 놓고 이 아이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절대 fx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요. fx보다 위에 있다니까. gx보다 아래에 있다니까 gx 위로 쳐 올라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얘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겠죠. 여기겠죠. 이러면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은 방금 전에 봤지만 이게 레인지가 이렇게 생길 수 있잖아요. 공간이 생기면. 그 레인지에서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K. 말은 자연수 K지만 K의 역할이 뭐야, 진이야? Y 절편. Y 절편. 내 자연수 값이 3개라는 거예요. Y 절편 자연수 값이 3개라는 거예요. 3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야, 그림 기가 막히게 그렸다. 그럼 나 같으면 지금 작전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이 fx가 고정돼 있으니까 분명히 기울기 12짜리 접선을 찾아보면 여기가 고정될 거예요. 자리가 나올 거야. 그럼 이게 자연수면 땡큐, 자연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음. 왜냐면 그 사이에다가 자연수 3개를 끼워 넣으면 되니까. 자연수 3개를 끼워 넣고 마지막 자연수에서 이 접하는 아이가 얘의 접선이 되게 하는 A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K를 먼저 결정하고 그 K 맨 위에 있는 K가 결정이 되면 그 녀석이 이놈에 접하도록 하는 A. 이거는 판별식만 써도 되겠다. 미분 안 해도. 그죠? 순서가 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1번의 K를 구하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3번의 K를 구하는 게 두 번째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제 3번이 끝나면 여기서 3이라는 건 이제 하나 둘 셋의 3이에요. 3번의 K 값을 구하면 그걸로 GX와 접하게 한다. 요 정도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면은 굳이 내가 계산 안 들어가도 되겠지? 접선의 방정식 정도는 너희가 아무리 4차지만 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자, 속도, 가속도. 여기 좀 미리 얘기하는데 건쌤이 욕심이 과하셔서 옛날 문제 이런 거 버리세요. 37번은 하지 마세요. 인문계용 문제가 아닙니다. 37번 38번도 하지 마세요. 38번 나 이거 가속도부터 풀려고 뒤로 갔는데 얘 만나서 되게 당황했어요. 그리고 승부수 실전 문제는 아마 이렇게 혀가 돌아가게, 눈이 돌아가게 못 풀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꽤 어려운 문제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요번 승부수 실전 문제는 시험이 다 다가와서 자기가 이제 도전해봤는데 그 도전의 끝에 이제 해결 안 되는 구간이 생기면 그때 질문을 하세요. 공식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만 처리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가 되겠어요. 이게 제일 흔한 문제. 내가 뭐만 기억하라고 해서 속도, 가속도, 위치, 전부 다 t에 대한 함수화 시키시면 돼요. 시간에 대한 함수화 시키시면 돼요. 위치, 미분하면 속도.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이것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이것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모든 운동은 선운동. 아까 그 두 문제는 왜 풀지 말라 그랬냐면 그건 선운동이 아니에요. 평면운동이지. 그러니까 식에 루트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 단어에 집중하세요. P의 위치가 X 이퀄 이거, Q의 위치가 X 이퀄 이거. 왜 둘 다 X예요? 그러지 말고 X축 선상을 움직이는 두 점이라는 얘기예요. 선운동이니까. 그리고 출발한 지 3초 후, 이거는 나중에 쓸 놈이고, 정작 중요한 건 선분 PQ의 중점 M의 속도를 구하여라. M의 속도를 구하려면 M 프라임 3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M의 위치가 먼저 나와줘야죠. MT가 먼저 나와줘야 된다고. 그걸 미분하고 3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중점, 두 점의 중점이라고 했으므로 MT는 PT 플러스 QT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 뭐 수직선에서 중점 찾는 것처럼. 그래서 나누기 반 2t 세제곱 나누기 반 t 세제곱 마이너스 7t제곱 플러스 5t제곱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t제곱 나누기 반 하면 마이너스 t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8t 나누기 반 마이너스 4t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m 프라임 t 미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고 여기다가 기계적으로 3초 후니까 3 집어넣어 주라. 2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해서 17이다. 쉽잖아. 이제 이 동작을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처럼 질문이 단순해서 몇 초 후 너의 속도가 얼마야 이렇게 질문을 하면 위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잡은 다음에 미분해서 숫자 집어넣으면 돼요. 그게 끝. 아시겠죠? 여기 이제 이런 표현. P와 Q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거는 이제 해석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한테. P라는 애가 움직이는 P의 위치가 있고, PT. Q라는 애가 움직이는 QT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X의 선상에서 P점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Q점도 이렇게 움직이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P점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Q점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또는 얘가 다가올 때 얘가 다가올 수도 있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겠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표현하겠는가. 근데 분명한 건 그 운동의 방향이라는 것이 VPT 즉 인마의 미분한 결과 VQT 인마의 미분한 결과가 있을 거예요. 각각의 속도고 이 속도의 방향 표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뭘로? 서영아 뭘로? 속도로 방향을 표시할 수 있다. 속도의 무엇으로? 부호로. 이름이 속도잖아요. 도. 속력이란 단어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속력은 속도에다가 절대값 쳐서 플러스로 만드는 걸 속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도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걸 내가 임의로 정한 플러스 방향에 대해 1로 움직이면 얘 부호는 실제로 속도가 플러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쪽 방향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그 속도가 부호 자체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얘가 마면 얘가 뿔의 속도, 얘가 뿔이면 얘가 마의 속도. 부호가 다르다겠죠. 부호가 다르다. 그러니까 VQ, T의 곱이 음수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각각의 위치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F't 곱하기 G't가 0보다 작다. 이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등식이에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간. 해석이죠. 이 상대 운동 때문에 두 개가 같이 움직이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 두 개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하나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나한테 다가왔다 멀어졌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이제 아까 설명했었던 함수의 차를 많이 씁니다. 함수의 차. 함수의 차를 많이 써서 예를 들어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 ft-gt를 ht라고 하면 이거 혹시 참고할 수 있으면 알아두세요. 얘가 A의 움직임이고 얘가 B의 움직임이지. 그러면 이 H는 뭘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상대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두 개의 위치를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뒤에 빠진 얘가 자신을 멈춰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뒤에서 빠진 애가 자신이 관찰자. 그러니까 내가 버스에 타고 있어도 솔직히 내가 버스에 타고 있는데 택시가 부웅 하고 지나가면 난 가만히 있는데 택시가 나를 앞질러 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난 가만히 있는데 자전거가 뒤로 가, 이렇게. 뒤로 가. 자전거 진짜 뒤로 간 거야? 아니지, 그냥 나보다 느렸던 거야. 내가 얘를 추월한 거지. 그러니까 이 요게 상대 운동이라고 하는 애인데 얘 기준이 누구냐면, 관찰자가 누구냐면 늘 뒤에 빠진 애예요, 빠진 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H20은 0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H20은 0이다. 그러면 HT가 B에서 바라본 A와 자신과의 거리차를 HT라고 하는 건데 20초에 0이 되었다. 자, 무슨 뜻이야? 20초에 0이 되었다. 나와의 거리 차이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나와 만났다. 라는 거야. 나와 만났다. 20초에 나랑 만난 겁니다. 그리고 10초에서 30초까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HF'T-G'T 다시 말하면 H'T죠. H'T는 음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넘기면 음수이다잖아요. 그러면 이 H'T는 B가 쳐다본 A의 속도예요. B가 쳐다본 A의 속도가 계속 음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음수더라는 뭐지? 나보다 느리다라는 뜻이에요. 나보다 뒤로 간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20초에서 나랑 한번 만나지 않았어? 근데 10초에서 30초 동안 계속 나보다 느리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20초 전에는 내 앞에 있었단 얘기죠. 응? 두 아이가 그래프가 10초에서 30초 사이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얘의 속도가 A의 상대적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얘기는 10초에서 20초 사이에서는 내 앞에 있다가 20초에 내가 따라잡았고 20초에서 30초 가는 동안 얘는 내 뒤로 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딱 그 운동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B가 A를 한 번 추월한다. 이게 참인 거예요. 요런 식. 시간이 살짝 아쉽다.
살짝 아쉽네요. 괜찮아요. 우린 뭐 연속해서 진행하면 되니까요. 오늘 몇 번까지 한 걸로 하냐면 30번이네요. 오늘 딱 30번까지 한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31번부터 할 수 있는 건드려 볼 수 있는 문제 마지막까지 하고 바로 부정적분 넘어가겠습니다.